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일찍이 남편이 떠나고 줄곧 혼자였던 제게는 가족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저의 시조카였습니다. 저희 시조카는 제 친자식은 아니지만 제가 정말 친아들 그 이상으로 키웠던 하나뿐인 제 아이였어요. 오래전 시누이 부부가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갑자기 떠나버리며 혼자 된 어린 시조카를 저희 부부가 데려오게 됐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불임으로 고생하며 슬하에 자녀가 없었고 시어머니께서도 편찮으신 마당에 아이를 돌볼 사람들은 저희밖에 없었죠. 남편은 제게 미안해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 잃고 눈물만 흘리는 그 아이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조카를 데려오게 됐고 저는 그 아이를 제 아이처럼 열심히 키웠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탓에 내 자식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을 조카에게 전부 해줄 수 있었고 덕분에 저는 부모가 된 듯 무척 기뻤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몇 년 뒤 남편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리며 세상엔 저와 조카만이 남게 됐죠.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남편도 없는 마당에 피도 안 섞인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냐며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진성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미 진성이는 제 아들이었거든요. 비록 호적도 호칭도 부모 자식 사이는 아니었지만 진성이를 위하는 제 마음만큼은 보통의 부모 그 이상이었어요. 그렇게 진성이를 마음으로 품으며 제 자식처럼 키워냈던 저는 아이를 위해 뭐든지 해주고만 싶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독 똘똘했던 진성이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고 저는 혼자 고생하면서도 그런 아이의 뒷바라지를 마다하지 않았죠. 그렇게 조카는 노력 끝에 의대에 진학하며 의사가 됐고 어느새 세월이 흘러 착한 심성과 좋은 실력을 가진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소개를 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상견례 날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를 앞둔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식을 결혼시키는 부모 마음이 이런 것인지 왠지 저도 모르게 싱숭생숭해져서 전날 밤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친부모도 아닌 내가 부모 자리를 지켜도 되는 건지, 나 혼자서 조카의 부모 노릇을 잘 할 수 있을지, 혼주 역할에 대한 부담이며 걱정들 때문에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처음 신우 부부가 죽고 어린 시조카를 돌보게 됐을 때 느꼈던 막막함이며 아이를 키우며 어려웠던 일들이며 제가 진성이와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기에 이제는 까마득한 일들이지만 신기하게도 진성이와 같이 했던 추억들은 지금도 생생한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자식을 낳아본 적도 없는 내가 남의 자식을 잘 걷어 키울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하고 매 순간마다 내가 잘하는 건지 아이를 위한 선택이 맞는 건지 고민하며 괴로웠었는데 그 어리고 눈물 많던 아이가 어엿하게 자라 벌써 장가를 간다는 걸 보면 내가 아주 못하진 않았나 보다 싶어 이제서야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 품을 떠나는 조카를 위해 마지막까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진성이 외숙모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저는 예진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이쪽은 저희 남편이고요.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진작 인사를 전했어야 하는 건데 이제서야 뵙게 되네요. 진작 인사를 해야 하고 그럴 사이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하실 텐데 우선 식사부터 하시고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하시죠. 초면이라 서로들 어색하고 조심스러워서 그러는지 제가 예상하던 화기애애한 분위기보다는 식사 내내 말도 별로 없는 차분한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아직도 긴장이 됐는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나 코로 들어가나 모를 지경이었지만 겨우 식사가 끝나고서야 결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그럼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 무슨 말씀이시던지 편하게 해주세요. 저는 자식을 결혼시킨 경험도 없고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그래도 사돈께서는 아드님을 먼저 결혼시켰다고 하니 잘 아실 테고 저는 최대한 따르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그렇다고 저희한테만 다 맡기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이 결혼이라는 건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 사이의 일인데요. 숙모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셔서 그러나 아니면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러시나 이 결혼이라는 문제를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예? 아닙니다. 제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많이 모자라니 가르쳐 주십사 말씀드린 건데 가볍게 생각하다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성이가 제 친아들은 아니지만 자식 없는 제겐 친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신우이 부부가 죽고 진성이를 제가 맡은 뒤로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호적상 호칭만 그럴 뿐이지 저도 진성이를 자식으로 여겨요. 절대로 내 자식 결혼이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 말이 오해를 사게 했다면 사죄드려요. 전 그저 경험 있으신 사돈께 도움을 구한 것뿐이었습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니 그렇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승모님께서 경험이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거라고 하니까 그럼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네요. 그럼 어디 적극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근데 뭐 얘기하고 말고 할 게 있나 모르겠네요. 얘기 나눠야 할 일이라고 해봐야 결혼식 위치 문제나 신혼집 문제 정도일 텐데 뭐 신혼집이야 저희 쪽에서 해주기로 했으니까 숙모님이 고민하실 일도 없으시겠네요. 그 최 닥터 통해서 얘긴 들으셨죠? 아이들 신혼집을 저희 집 근처 아파트에 차려주기로 했다고요. 저희가 갖고 있던 집이 한 채 있어서 말이에요. 예, 그 얘긴 듣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었어요. 아무래도 사돈께서는 진성이가 제 손에 자랐다는 얘기를 듣고 형편을 걱정하셔서 도와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해주신다는 아파트에 비하면 모자랄지 모르지만 저도 저희 조카 결혼할 때 집 한 채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샌 남자 여자 사이에 역할 분담도 많이 나뉘고 꼭 남자 쪽에서 집을 해와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들 남자 쪽에서 집을 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숙모님 말씀은 집을 해주고 싶다 이 말씀인가요? 저희 쪽에서 집을 해주는 게 부담스러우셔서 그러세요? 예, 아무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결혼하면 진성이한테 병원 차려주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혼집까지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저도 염치가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할 순 없죠.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엔 꼭 남자가 집해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 쪽에서 더 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저도 애들 신혼집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 집은 저희가 하는 게 어떨까요? 뭐 근데 해주신다는 집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보다 좋을까요? 뭐 그래봐야 어디 구축 아파트 정도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집을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보통 신혼부부들 지낼 만한 아파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까봐 저희가 알아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숙모님은 남편분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최 닥터 키우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최 닥터도 그리 여유롭게 지내지 못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딸은 아니거든요. 막내딸이라 워낙 귀여움도 많이 받고 저희가 유복하게만 키워서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나누게 됐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신혼집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얘기를 꺼내셨던 거겠죠. 저 역시 신혼집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었기에 사돈이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게 감사했어요. 아이들이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 저는 거들 게 없었지만 예비 조카 며느리의 집안에서 둘이 결혼하면 병원을 차려주실 거라고 하시더니 처가 근처로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 집에 신혼 혼수를 채워 넣는다는지 인테리어를 알아본다는지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제 상의 없이 집 문제까지 해결하셨다니 난감하기만 했었습니다. 남들은 사위에게 그 정도로 해주냐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조카의 신혼집만큼은 제가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려고 지난 20년간 정말 열심히 벌고 저축했던 저였습니다. 조카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결혼할 때 뭐라도 번듯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보통은 남자 쪽에서 집을 해가는 게 대부분이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셨다니 왠지 무시당한 것처럼 기분이 이상했죠. 그래도 보여주신 호의에 폐가 되지 않으려 제 딴은 최대한 조심하며 정중하게 제 의사를 전했는데 사돈들께서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건지 내내 말이 통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집에서 저희 조카를 예뻐해 주시기에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는 건 감사했지만 저도 제 입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를 꺼냈더니 이번엔 제가 해주는 집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시더라고요. 따님을 귀하게 키워서 아무 데서나 지내게 할 수는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집이 그쪽에서 해오는 집보다 더 좋을 리가 있냐는 의미였겠죠. 그래도 아직 집을 구한 건 아니니까 최대한 아이들 의견 반영해서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저야 집 구하는데 참견할 것도 아니고 돈만 건넬 뿐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숙모님께서 겨우 몇 억 가지고 도와주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아이들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고 착한 애들이 괜히 눈치 보여서 돈 모자라다고 할 것도 아닐 테고 더 보태달라고 해도 숙모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괜히 애매하게 도움받아서 마음만 불편할 바에야 그냥 저희가 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집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상견례를 하기도 전부터 이미 신혼집이 준비돼 있다고 들었던지라 제 입장에선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런 문제는 양가 어른들이 만나고 정해야 하는 일 같은데 어떻게 사돈들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셨는지 말이에요. 병원 개원 문제야 저보단 진성이가 잘 알 테고 진성이가 일할 곳이니 참견하지 않았는데 이 보통 신혼집 문제는 양쪽 집안 상의해서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제 생각엔 그런데요. 글쎄요. 보통은 양쪽 의견을 다 들으면 좋겠지만 최 닥터가 보통 상황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아니고 숙모님이 친부모도 아닌 상황에 저희가 의견을 나눌 사돈이 제대로 없으니 저희 딴엔 최 닥터 생각해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도와준다고 하면 다들 좋아할 텐데 숙모님은 참 이상하시네요. 도움받는 게 그렇게 불편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무슨 자격지심이라도 있으신가? 그리고 언제는 결혼시키는 게 처음이라 저희 의견 따르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시니 당황스럽네요. 저희 진성이가 왜 보통 상황이 아닙니까? 진성이가 고아도 아니고 엄연히 제가 있는데요.
제가 친부모는 아니지만 진성이 제가 키웠고 제가 끝까지 부모 역할 할 겁니다. 진성이 결혼에 대한 책임까지 제가 다 질 거라고요. 그럼 저랑 상의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돈께서는 애매하게 도움받고 불편할 거라 얘기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도이신진 모르겠지만 마냥 도움만 받는 건 저 역시도 불편합니다. 집이고 병원이고 진성이가 그쪽에서 다 받기만 하면 처가에 죄송해서라도 마음이 편하진 않겠죠. 저는 진성이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머, 최 닥터가 마음이 불편하다뇨? 최 닥터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그런 것 좀 해준다고 최 닥터한테 부담 지울 생각 없고요. 최 닥터야 이미 우리한텐 친아들 같은 존재인데 저희가 뭐하러 부담을 지우겠습니까? 최 닥터도 그만큼 저희를 편하게 생각하니까 별말 없었던 거겠죠. 집이고 병원이고 이미 저희끼린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갑자기 숙모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어디 최 닥터랑 말해볼래요? 자네 정말 불편한가? 예? 아니 저는 해주신다면 감사할 따름이죠. 저희 숙모 말씀은 제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걸 겁니다. 거봐요, 최 닥터는 좋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상의를 하건 말건 저희들끼린 다 끝난 얘기인데 숙모님께서 갑자기 이러시니 난감하네요. 사실 저는 이 자리가 그냥 가볍게 인사나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문제에 대한 건 애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기에 별로 참견 안 하실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관심이 많으셨네요. 아니요, 저는 아이들끼리 하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한쪽 어른들에게만 도움을 받으면 불편할 테니 저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저 숙모께서 도와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혼수는 저희끼리 알아서 할 거고 예물 예단도 안 하기로 했거든요. 다만 신혼집만 장인 장모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도움 받기로 했고요. 제가 아이들끼리 결혼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고 맡겼던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껏 준비하라는 뜻이었어요. 애들이 좋다고 하면 저도 좋으니 괜히 불편한 참견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뒤로 빠져 있는 사이에 조카의 처가에서는 이미 얘기가 다 끝난 듯 저 없이 결정을 내리셨다니 저는 그게 속이 상했던 겁니다. 제가 친부모가 아니라곤 하지만 우리 진성이가 고아도 아닌데 왜 애를 가족도 없는 천에 고아대하듯 자기들 마음대로 정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카를 위해서라도 제가 나서야 한다 생각했는데 조카는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는 듯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흥분하려는 저를 오히려 말리며 제 앞에서 처가댁 도움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당시에는 그런 조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조카가 벌써부터 그 집 식구가 된 것 같아서 서운했던 것도 같았고 벌써 그 집 식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조카가 처가 편을 들며 이야기가 중단되고 그 후로는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게 됐습니다. 예물 예단은 아이들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고 혼수도 같이 준비하기로 했다고 하니 제가 더 말 얹을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되니 결국 제가 상견례에서 부모 노릇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셈이 돼버렸네요. 게다가 저는 그 사람들을 사돈이라고 칭하는 데에도 그들은 저를 숙모님이라고 하며 사돈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걸 보니 애초에 그 사람들은 저를 사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해서 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대로 그냥 결혼을 시키면 조카가 그 집 식구들에게 대릴 사위처럼 무시당하고 휘둘려 다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었죠. 그래서 상견례가 끝나고 속이 상했던 저는 조카를 불러앉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진성아, 너 아까 그 말 무슨 의미였니?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니. 그 말 진심이야? 그럼요. 저는 숙모 도움 바란 적 없어요. 제가 숙모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결혼하는 데까지 숙모한테 도움을 바라겠어요.
근데 그 집 어른들 도움은 받겠다고 했다며. 난 병원 개업만 해주시겠다는 줄 알았는데 신혼집까지 다 결정됐다니 황당하더구나. 그런 이야기는 나한테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죄송해요. 저는 예진이네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하니 그냥 다 잘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숙모가 기분 상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나를 네 부모로 생각 안 하는지 몰라도 너는 나한테 아들이나 다름없어. 근데 너까지 나한테 기대가 없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니? 죄송해요. 근데 전 사실 숙모가 저 위에서 집까지 도와주실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 결혼시킬 때 빈손으로는 안 보낼 거라 그러지 않았었어? 그러셨죠.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렇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린다고. 저도 돈 벌고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었잖아요. 그거야 네가 워낙 일찍 철이 들어서 그냥 하는 소린 줄 알고. 너 그 말이 정말 내 도움은 안 받겠다는 그런 의미였니? 처음부터 나한테 뭐 하나 바라는 게 없었던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전 정말 숙모한테 폐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동안 갈 곳 없는 저 키워주신 것으로 정말 감사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전 숙모한테 부채의식도 있었어요. 외삼촌이 살아 계셨더라면 몰라도 외삼촌도 안 계신 와중에 제가 숙모 밑에서 자라는 게 맞는 건지 내내 고민했었다고요. 내가 없었더라면 숙모도 좋은 인연 만나시고 새 출발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괜히 숙모한테 짐덩이가 되어 숙모 앞길 막은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는 어찌 보면 정말 남남인데 숙모가 마음 쓰셔서 절 키우신 거잖아요. 진성아, 그럼 넌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우리가 남남이라고?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한테 숙모가 부모님이시고 은인이시지만 제 생각이 어떻든 간에 제가 숙모한테 의지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설령 친부모라고 했더라도 저도 제 앞가림하는 이상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집은 저희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시고 도와주시겠다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물론 숙모 생각은 잘 알겠지만 제가 예진이랑 결혼하면 저도 이제 그 집 식구 되는 거고 그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진성아, 너 결혼하면 그 집 식구가 되는 거라 생각하니? 물론 자식 같은 사이가 되면 좋은 건 맞지만 그 집 어른들도 그렇고 너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숙모는 좀 섭섭하구나. 네가 이대로 결혼해서 나가서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리려는 작전 같아서 말이야. 그런 건 아니에요, 숙모. 저한텐 여기가 제 집이고 제가 결혼했다고 숙모를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일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처갓집 도움을 받게 되니까 저도 받은 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저한텐 정말 감사한 분들이세요. 그러니 숙모도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카와의 대화를 끝내고서는 더더욱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조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듣겠고 그 애가 저를 걱정해서 도움받길 거절한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진성이는 제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해 왔으니 그게 미안해서라도 더 이상 손을 벌리지 못하겠다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게 진성이가 저희 사이에 선을 긋는 거라 생각이 됐습니다. 보통 자식이라면 자기 체면 생각해서라도 부모에게 도와달라 손 벌릴 텐데 도와주겠다는데도 괜찮다 거절하니 괜히 제가 더 섭섭하더라고요. 애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 저러는 건지 이럴 땐 그냥 평범한 자식처럼 이것저것 해달라 응석이라도 부렸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어쩌면 내가 친부모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저는 서운한 제 마음을 결국 전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었는데 어쩌면 그게 다 내 욕심이었나 보다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조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들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결혼식 날 웃으면서 혼주 노릇이나 잘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 후로 저는 결혼 준비 내용을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고 진성이는 병원 생활로 바쁜 와중에 결혼 준비까지 하며 무척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속상할까 싶었는지 웨딩 스냅을 찍으러 다녀온다고 드레스를 보고 왔다고 제게 매번 일정을 알려줬는데 그 덕분에 아이들 결혼 준비 상황을 알 수 있었죠. 보통이라면 제가 예비 며느리에게 연락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일들이겠지만 제 입장이 애매하다 보니 제가 괜히 불편해서 예비 조카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결국 연락을 하게 됐지만 말이에요. 제가 조카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던 이유는 걱정할 만한 문제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도 먼저 연락하는 게 맞나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저는 조카를 아들이라 생각했지만 진짜 내 며느리가 아니다 보니 걱정이 됐죠. 그 집 식구들이 저를 친부모로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서 연락을 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상견례 이후로 얼굴 볼 일도 없고 소식도 없기에 이러다가는 결혼식 날에서나 보겠다 싶어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조카 며느리에게 꼭 따로 전해야 할 물건이 있었거든요. 그건 다름 아닌 시누이의 유품이었습니다. 오래전 시누이 부부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떠나며 시누이의 유품들을 저희가 정리하던 때였어요. 예치금 말고도 가전 가구처럼 돈 될 만한 것들은 전부 팔아서 진성이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 현금으로 정리를 해뒀는데 시누이가 들고 있던 시어머니 반지만큼은 처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시집 오실 적에 시할머님에게 받으셔서 들고 계시다가 시누이가 결혼할 때 보태쓰라며 내어주셨던 반지였죠. 오래되어 디자인은 투박하고 유행이 뒤떨어졌지만 당시로도 꽤 값이 나가는 물건에다가 식구들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기에 의미가 특별했어요. 그런 귀중한 물건을 돈과 바꿀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제가 따로 잘 보관을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못하고 그냥 보관만 했었는데 진성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다 보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걸 제가 잘 들고 있다가 나중에 진성이가 결혼할 적에 아내 될 사람에게 줘야겠다 싶었던 거죠. 아마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도 먼저 떠난 시누이도 그걸 바라지 않을까 하며 저는 그때만 기다려왔습니다. 이 반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진성이도 모르는 일이었기에 저는 여자들끼리의 비밀이라 생각하며 따로 조카 며느리를 만나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카 며느리에게 따로 연락을 하게 됐던 거죠. 거기 이예진 씨 전화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예진 씨? 나예요. 그 진성이 숙모. 예? 숙모님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 상견례 날 헤어지고 오랜만에 연락하네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저야 잘 지냈죠. 아무래도 결혼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죠. 네. 근데 무슨 일이신데요? 왜 저한테 연락을... 내가 연락을 한 이유는 별건 아니고 그냥 내가 따로 예진 씨한테 전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간 내서 한번 봤으면 하는데 예진 씨는 언제가 시간이 괜찮겠어요? 제 전화를 받자마자 퉁명스러운 듯 달가워하지 않는 낌새가 느껴졌지만 아무래도 내가 불편하겠지 싶어 이해를 하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댁이라고 하면 다 싫어한다더니 벌써부터 그러나 싶었지만 곧 조카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내가 잘해줘야지 싶어 좋게 이해해 보려고 했죠. 어차피 긴 말할 것도 아니고 만나서 그냥 반지만 전해주고 잘 살라는 덕담이나 해주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를 꺼냈더니 예비 조카 며느리가 제 말에 굉장히 황당해하며 대놓고 기분 나쁜 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번 보자고요? 지금 진성 씨 없이 저랑 따로 보자는 말씀이세요? 네, 진성이는 병원 일로 바쁘기도 하고 내가 예진 씨한테 해줄 말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혹시 우리 둘이 따로 만나는 게 불편해서 그런가요? 글쎄요. 저는 외숙모님 만날 생각이 없는데요. 저는 외숙모님이랑 제가 따로 만나야 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 요즘 결혼 준비로 무척 바빠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숙모님 따로 뵐 여력이 있겠어요?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시간 내줬으면 하는데 영 어렵겠어요? 숙모님,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제가 이 정도로 싫은 티를 내면 대충 눈치채셔야죠. 꼭 제가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해야 아시겠어요? 저 진성씨 외숙모님 만날 생각 없다고요. 진짜 시어머니도 아니고 상견례 때 한번 만나고 결혼식 때 만나면 되지. 우리가 왜 따로 만나요? 따로 만나서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뭐 저한테 시어머니 노릇이라도 하시려고요? 혹시나 그런 생각이시면 지금이라도 접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진성 씨야 착해서 외숙모 챙기려고 해도 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끊을게요. 예비 조카 며느리가 따로 만나자는 제게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그러냐며 막 면박을 주는 겁니다. 제가 진짜 시어머니는 아니더라도 같은 입장인 것은 사실인데 그런 제가 한번 만나자고 하는 것조차 죄가 되는지 몰랐네요. 너무 당황스러웠던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줄 게 있는 거라고 변명이라도 해보려 했지만 저는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할 틈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는 조카 며느리의 반응에 한동안 얼빠진 듯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건지, 왜 이렇게까지 날선 반응을 보이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사돈 대접하지 않는 그 집 식구들이나 나더러 시어머니 노릇할 생각 말라는 조카 며느리까지 겪으며 저는 또 한 번 제가 진성이의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 처지가 그런 것을 누굴 원망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것이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겠거니 생각하며 그냥 견뎌야겠다 생각했죠. 결혼하면 그 집 식구가 된다는 조카의 말대로 저는 조카를 위해 불만을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조카 며느리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조카를 통해 그 반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저 친성아, 이거 예진이 가져다 줘라. 이게 뭐예요, 숙모? 그냥 니들이 아무리 예물 예단을 안 한다고 해도 내가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비싼 건 아니지만 나 너한텐 소중한 물건이야. 네 엄마가 외할머니에게 받았던 결혼 예물이거든. 그래서 너 결혼하면 주려고 내가 보관하고 있었지. 어찌 보면 네 엄마 유품인 셈이기도 하구나. 아무튼 그렇게 귀한 물건이니 이제 예진이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설명하면서 직접 전해주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예진이가 많이 바쁜 모양이야. 그러니까 진성이 네가 전해줘. 숙모가 예진이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래. 원래는 내가 만나서 직접 주려고 전화를 하긴 했었는데 이래저래 바빠 보이길래 별말 안 했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 잘 전해줘. 요즘 젊은 사람들 보기엔 디자인이 별로라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니? 예진이가 잘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너희들 자식 낳으면 그 자식한테 물려주고 대대로 전해주는 그런 가보가 됐으면 좋겠다. 예,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반지라니 저한테도 의미가 크네요. 이런 걸 귀중하게 간직하고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숙모. 그럼 이건 제가 예진이에게 전할게요.
반지를 받아든 진성이는 생각이 많아지는 듯 한동안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엄마의 유품이자 예물이라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엄마가 결혼할 때 받았던 반지를 결혼할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도 의미가 컸을 테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서글퍼졌을지도 모르고요. 괜히 좋은 일 앞두고 있는 아이 마음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직접 전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좋은 의미이니 진성이도 제 뜻을 알고 기뻐했을 거라 믿으며 저는 그 반지가 조카 며느리에게 잘 전해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진성이가 반지를 전한 후에도 조카 며느리는 제게 감사 인사 한번 하질 않더라고요. 전에야 내가 시집살이 시킬까봐 찔에 겁먹고 짜증을 부렸을진 모르더라도 제 의도를 알고 나면 먼저 연락이 올 줄 알았거든요. 하다못해 반지 잘 전해받았다는 말이라도 해줄 줄 알고 내내 연락을 기다렸는데 조카 며느리는 제게 문자 한 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카 며느리가 아닌 안사돈에게서 연락이 찾아왔어요. 안사돈 역시 상견례 날 그렇게 헤어진 후로 소식 한 번 없으시더니 결혼식이 코앞인 이제서야 저를 만나자는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아유, 아닙니다. 놀라기는요. 저희 사이에 놀라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요? 다만 좀 더 일찍 뵐 줄 알았는데 여태 연락이 없으셔서 더 놀랐습니다. 그래도 결혼식 전에 얼굴 뵙게 되니 좋네요. 저번엔 제가 죄송했습니다. 도와주신다는 호의를 그냥 호의로 받지 못하고 저 혼자 괜히 복잡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너무 진성이 걱정만 했던 모양입니다. 네, 이제라도 사과를 하시니 다행이네요. 근데 너무 과하신 거 아니신가요? 예? 뭐가 말입니까? 제가 또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조카 앞세워서 부모 행세하는 거 말입니다. 그게 너무 과한 것 같다고요. 저번에도 느꼈지만 숙모님은 정말로 최 닥터를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겁니까? 물론 최 닥터가 불의의 사고로 일찍이 부모를 잃고 숙모님 손에서 컸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숙모님이 정말로 최 닥터 어머니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숙모님은 어쩜 그렇게 최 닥터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도가 지나치다 싶어요. 제가 진성이를 그렇게 키운 게 맞고 진성이한텐 제가 친엄마나 다름없죠. 그런데도 대체 뭐가 지나치다는 겁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저희가 뭡니까? 글쎄요. 키웠다고 다 부모랍니까? 그러면 낳은 정이라는 게 왜 있고 왜 제 핏줄이 끌리겠어요? 이모나 고모라면 몰라도 외숙모면 아예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인 건데. 게다가 남편분께서도 일찍이 떠나시고 사실상 조카랑 아무 연관 없는 거잖아요.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딸애한테 따로 연락까지 하셨다면서요. 그 일로 저희 딸애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제가 너무 화가 나서요. 시어머니도 아니면서 그러지 마셨어야죠. 친부모도 아니면서 부모 행세하는 거 좀 역겹네요.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저희 숙모님이 결혼식에도 안 오셨으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식에 오지 말라니. 지금 나더러 진성이 부모 노릇하는 게 역겨우니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요? 예, 그 말입니다. 그래도 말귀는 잘 알아들으시네요. 어차피 그쪽 혼주석 비는 건 큰일도 아니에요. 저희 주변 지인들은 최 닥터가 고아인 거 다들 잘 알고 있고 최 닥터는 이제 저희 사위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도 아니고 혈연도 아닌 외숙모님은 오실 필요 없지 않겠어요? 아무튼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 괜히 최 닥터한테까지 알리지 마시고 알아서 눈치껏 잘 좀 해주세요. 결혼하면 앞으로는 거리 두고 지내주시고요.
설마 시조카 의사 만들었다고 호강이라도 기대하는 그런 염치 없는 사람은 아니시겠죠? 안사돈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기에 아이들 얘기라도 하려나 했더니 결국 저딴 이야기를 하려고 저를 불러냈던 모양입니다. 저더러 피 한 방울 안 섞인 주제에 의사 조카 부모 노릇할 생각하지 말라며 결혼식에도 오지 말고 앞으로도 거리를 두고 지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결혼을 하면 이제 자기네 집 사위로 데리고 있겠다는 말이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제게 비수를 꽂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 숙모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 역겨워? 당신이 뭔데 우리 숙모한테 그딴 소리를 해? 나한테 엄마나 다름없는 숙모한테 무슨 헛소리들을 하는 거야? 최 닥터, 아니 자네가 여기는 어떻게... 예진이 태도도 그렇고 장모님이 갑자기 숙모한테 연락하신 게 이상해서 쫓아나와 봤더니 겨우 이딴 헛소리 짓거리려고 저희 숙모 불러내셨어요? 제 앞에서 숙모 걱정 없으시게 하겠다고 꿀 발린 소리 하더니 나랑 우리 숙모 사이 이간질 시키려고 이런 거냐고요? 난 그래도 끝까지 당신들 믿어보려고 했는데 당신들 더 이상 상종할 수 없겠네요. 진성아, 너무 그러지 마라. 난 괜찮아. 결혼이 코앞인데 뭘 어쩌려고 그래. 죄송해요, 숙모. 숙모가 이런 꼴 보시게 하려고 결혼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제가 숙모한테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숙모가 그동안 저 집 식구들한테 무슨 치욕을 느끼셨을지 이제야 알아서 너무 죄송해요. 전 그냥 제가 좋은 집에 장가가면 숙모가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숙모와 연을 끊으면서 해야 하는 결혼이라면 저 필요 없어요. 평생 혼자 늙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딴 결혼 할 생각 없다고요. 아니 최 닥터,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파혼을 하겠다는 말이야? 당연한 소리를 왜 해?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파혼은 당연한 일이지. 그럼 내가 우리 숙모 무시당하는 꼴을 보고도 당신들이랑 가족이 될 줄 알았어요? 내 가족을 가족 취급 안 하는 당신들이랑 내가 어떻게 안 식구가 되겠어? 그리고 지금 파혼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닐 건데? 내가 이 결혼 엎으면 손해보는 사람은 나 하나가 아니잖아요. 나야 뭐 의사 면허 있고 오라는 데도 많으니 어디든 가면 그만이지만 나 앞세워서 입속 챙기려던 당신들은 곤란하지 않겠어요? 당신들 이번 일 엎어지면 개털된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어디 그럼 파혼 당하고 쪽박까지 한번 차보시지? 그리고 조카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한참 통화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던 저는 그 사이 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건 안사돈 덕분에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었죠. 여보, 최 닥터가 아무래도 팔 빼려는 모양이야. 파혼을 하겠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아무래도 지금 변호사랑 전화하러 간 것 같아. 몰라. 파혼하자 그랬으니까 우리 병원 일도 없고 영양제 사업도 안 할 작정이겠지. 변호사랑 그 얘기하러 간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최 닥터 하나만 믿고 벌인 일인데 최 닥터가 안 하겠다고 발 빼면 우리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 그쪽 집에서 저희 조카에게 차려주겠다던 병원이 저희 조카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 조카는 그 병원 의사일 뿐이었고 그 병원의 실소유주는 병원 이사장을 위임한 바깥사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이 저희 조카를 앞세워서 이사장 병원을 운영하려고 했던 거죠. 이사장 병원이 불법은 아니지만 제가 들었던 것처럼 조카 앞으로 병원을 해주는 건 아니었나 봅니다. 결국 저희 조카만 고생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개원까지 해주냐며 고마워했는데 말이에요. 거기다 병원 개원으로도 모자라서 저희 조카의 이름을 딴 영양제 사업까지 하려고 계획 중이었답니다.
사실 저희 조카가 실력도 좋았지만 실력만큼 명성도 자자했거든요. 이전 병원에서 운영하던 유튜브에 출연했던 조카가 잘생긴 외모로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거기다가 친절하고 진료를 잘 본다는 입소문까지 돌아서 한동안 병원에 예약을 받지 못할 정도로 소문이 났었죠. 지금도 알만한 사람들은 젊고 잘생긴 의사로 잘 알려진 편이라 이 조카를 내세워 병원을 차리고 영양제 사업을 하면 성공은 보장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사돈들이 제 조카를 앞세워 사업을 구상했던 거죠. 저희 조카를 앞세워 병원을 운영하고 영양제 사업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카는 그들이 자신의 덕을 보려는 걸 알면서도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이니 좋게 생각하고 손을 잡았던 거겠죠. 제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홀로서기 하기 위해 처가에 헌신하기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랬던 처가가 저를 무시하고 아예 저희 사이를 부정하려 드니 조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조카가 파혼을 요구하며 병원 일이며 영양제 사업까지 엎어버리려 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이 돈이 적지 않게 드는 사업이다 보니 그렇게 되면 사돈이 가져갈 부담이 상당한 듯 했어요. 심지어 그 사업을 하려고 여기저기서 지인들 투자까지 받으며 꽤 일을 많이 벌려놨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작은 사업하며 여력은 있었지만 병원 짓느라 큰돈 들이고 거기다 영양제 사업하려 공장까지 크게 차린 탓에 이미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걸 전부 예비 사위 하나 믿고 벌였던 일인데 이제 와서 파혼을 하게 되면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것이 뻔했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던 조카가 사돈댁에 복수를 하겠다며 변호사와 상의까지 하며 파혼을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파혼을 해도 도의적인 문제일 뿐이지 저희 조카가 책임져야 할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위에게 병원 원장을 시켜주겠다는 것도 그쪽의 일방적인 호의일 뿐이었고 영양제 사업도 자기들끼리 구상한 일이었을 뿐이니까요. 제 조카가 동업자도 아니고 계약을 한 관계도 아니었기에 파혼을 하면 그만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저희 조카가 파혼까지 할 줄은 몰랐는지 저한테 그런 선을 넘는 짓을 했던 거겠죠. 결국 일이 그렇게 되자 곤란해진 사돈댁은 그제서야 아연실색하며 제게 사죄를 하려 했어요. 이미 파혼을 결심한 조카가 만나주지 않아서 그런 건지 온 가족이 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려 하더라고요. 사돈,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피가 섞였던 아니던 사위한텐 하나뿐인 가족인 것을 저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주제넘은 짓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사과드릴 테니 제발 저희 좀 용서해 주십시오. 네, 숙모님. 그땐 제가 철없이 실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숙모님은 저 생각해 주셔서 돌아가신 시어머니 유품까지 전해주려 하셨던 건데 제가 그런 깊은 뜻도 모르고 너무 무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사돈,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젠 반성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글쎄요. 저는 그 일 벌써 다 잊었고 별로 사과받고 싶은 마음도 없는걸요. 제가 뭐라고 그런 사과를 받겠습니까? 제가 진짜 사돈도 아닌데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 맞으시죠? 기분이 상하셨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워낙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말 큰 무례를 끼쳤어요. 숙모님이라고 사돈이 아니라면 안 되는 건데 저의 편협한 사고가 이런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저희 딸도 다 제가 잘못 키워 그런 겁니다. 얘가 원래는 마음도 착하고 살가운데 제가 본을 제대로 못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식 잘못 키운 제 죄라 생각하시고 애들 결혼만큼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들 의사를 존중하고 싶고 애들 결혼 문제는 제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최 닥터 마음 좀 돌려주세요. 최 닥터가 저렇게 고집 부리면 저희 정말 다 죽습니다. 최 닥터 하나 보고 들인 돈이 얼만데 이렇게 되면 진짜 안 된다고요. 그래도 어머니 같은 숙모님 말씀이면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용서하시고 애들 결혼 다시 진행시켜 주세요. 네? 저는 도통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제가 친부모도 아닌데 부모 행세하려는 건 좀 역겹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모르겠으니까 할 말 있으시면 진성이 찾아가서 하시던가요. 그럼 앞으로는 안 뵙고 싶으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세 식구는 제 앞에서 손발을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며 조카를 설득해 파혼을 취소해달라 했지만 저는 그 인간들을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집구석에 자식 같은 조카를 보낼 생각도 없었고 저는 늘 조카의 뜻을 존중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결국 두 사람은 파혼을 하게 됐고 먼저 파혼한 조카가 결혼 준비에 들어간 위약금들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파혼으로 발생한 사돈댁의 손해를 생각하면 위약금 정도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푼돈일 뿐이었어요. 조카의 파혼 소식이 전해지며 결국 사돈댁이 풍비박산 나버리고 말았거든요. 개업을 앞뒀던 병원은 겨우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며 처분하게 됐고 겨우 매각을 했음에도 들인 돈을 전부 회수하지 못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아무 생각 없이 벌인 영양제 사업이었죠. 대박을 노리고 제대로 무리를 했는지 대충 비타민제를 만들어 조카 얼굴을 팔아 떼돈을 벌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으니 약이 제대로 팔릴 리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저희 조카 얼굴 보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거두어가며 점점 어려워져 가던 사돈댁이 결국 전 재산을 날리고 사기 혐의로까지 고소를 당하며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조카의 결혼은 물 건너가게 됐지만 조카와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 집에 조카를 보냈으면 어쩌나 싶어 안심이 되기도 하고 조카도 자신을 걱정하는 저의 진심을 알았는지 이젠 혼자 무리하게 제 도움을 거절하려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조카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깨닫게 됐고요. 어쩌면 이번 일이 저희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줬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파혼을 한 뒤 조카는 개원은 물 건너가게 됐지만 대형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게 됐고 거기서 새로운 인연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일하는 의사라기에 그런 줄만 알았더니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그 병원 이사장님 손녀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다 이런 일이 있는지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정말이었나 봅니다. 게다가 이번 예비 며느리는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이 착하고 바른 아이였어요. 저희 사정을 알고도 저를 어머니라 부르며 벌써부터 잘 따르는 모습에 참 예쁘고 고맙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아이가 꼭 결혼해서 잘 지내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들도 제 조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